허리케인 경보예요. 모두가 숨어있어요. 바깥 바람 속도가 시속 120km 이상이에요. 심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폭풍은 시속 645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 속도가 존재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의 폭풍을 보려면 목성으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럼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이 행성은 거대해요. 거의 1300개의 지구가 이 거대 가스상 행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중심부의 온도가 23,800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안타깝게도 목성의 표면에 착륙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상 거대 곡성인 목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거든요. 하지만 목성의 대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 두꺼운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들이 지나가는 걸 보세요. 이게 행성을 다채롭게 만들고 줄무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행성의 중심을 향해 계속 내려간다면 대부분 수소와 헬륨가스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가 액체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행성의 중심부는 그 자체로 신비한 물체예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두꺼운 액체로 된 녹은 공인지 아니면 지구 질량의 14배에서 18배 달하는 단단한 바위인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어쨌든 목성을 탐험하는 건 여행의 주요 목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 대적점을 보러 왔어요. 가스상 거대 옥성의 남반구에서 맹위를 덜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 말이에요. 윗부분은 주변 구름의 꼭대기보다 8km 이상 더 높이 솟아 있어요. 이 폭풍은 우리 지구보다 1.3배 더 넓어요. 2017년 나사의 주노 우주탐사선은 대적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 폭풍 괴물은 행성의 대기권에서 322km 이상 내려간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보다 30배에서 100배 더 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폭풍의 진정한 근원은 훨씬 더 깊을 수 있어요. 대적점은 대기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차가워요. 그리고 목성의 구름층 위쪽 온도가 영하 148도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반면 중심부로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요. 신비하게도 거대 가스상 혹성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온도가 대적점 바로 위 대기에서 기록됐어요. 거긴 열기가 1316도에 달했어요. 이 온도는 우리 행성에 있는 용암의 온도보다 높아요. 전문학자들은 폭풍에 의해 야기된 난류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력파와 음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폭풍 그 자체는 위보다 바닥이 더 따뜻해요. 사람들은 목성에서 움직이는 소용돌이를 150년 이상 관찰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천문학자들은 그게 점차 느려져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도움으로 받았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연구원들은 폭풍의 바깥쪽 경계에 있는 바람이 사실 속도가 더 올랐다는 걸 발견하고 당황했어요. 풍속의 변화는 1지구년 동안 시속 2.5km 이하예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어요. 폭풍의 가장자리에 있는 풍속은 상상을 초월한 시속 643km에 이를 수 있어요. 지구의 토네이도보다 빠른 거죠. 동시에 만약 여러분이 대적점 중심에 있게 된다면 크게 감명받진 않을 거예요. 그곳의 바람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요. 과학자들은 대적점이라는 신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했어요. 무엇이 폭풍을 돌게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폭풍의 고향 행성의 본성일 수 있나요? 목성은 가스상 거대 곡성이기 때문에 단단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마찰력도 없죠. 그게 폭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행성 대기의 뜨거운 가스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소용돌이치고 우리 고향 행성에서와 같이 거대한 순환하는 폭풍을 형성하면서 더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섞이고 서로 합쳐지죠. 전문학자들은 한때 여러 개의 거대한 폭풍이 모여 대적점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 차가운 가스를 그리고 위에서는 뜨거운 가스를 끌어들이며 돌고 있어요. 게다가 폭풍은 다른 작은 소용돌이들을 흡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대적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목성의 두꺼운 구름 때문에 전문학자들은 목성의 낮은 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대적점 아래에 뭐가 숨어 있을지에 대해 추측해왔어요. 거대한 화산일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목성은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행성 내부에서 용암이 빠져나오는 갈라질 수 있는 지각은 없어요. 또 폭풍이 왜 그 트레이드마크 색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몇 가지 이론들도 있어요. 희고 연한 다몽색에서부터 밝은 주황색과 벽돌색의 붉은색까지 다양한데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대적점 아래
행성의 표면 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무색의 가스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도 폭풍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거대한 폭풍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은 목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만큼 넓은 또 다른 폭풍이 토성의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이건 대백반이라고 불려요. 똑똑한데요. 이 폭풍은 전체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흰 구름의 꼬리를 갖고 있어요. 약 30년마다 생기죠. 이 폭풍은 진짜 점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죠. 전문학자들은 대백반이 사실 거대한 뇌우책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폭풍의 꼭대기에서 번개가 초당 10번 이상 번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백반에 대한 주요 미스터리는 그게 어디서 에너지를 얻느냐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폭풍의 구름 패턴은 바람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여론이 있을 때만 말이 된다고 주장해요. 어쨌든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발생하는 심한 폭풍들만 전문학자들의 머리를 긁적이게 하는 건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외소 행성으로 알려진 명왕성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대기를 탐험해 보자고요. 대기는 행성 표면에서 아주 높이 솟아있고 층이 20개 이상이에요. 모두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고 극도로 웅축되어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의 달도 어떤 종류의 대기가 있어요. 외기권이라고 불리고 헬륨, 네온, 그리고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 대기보다 10조 배나 밀도가 낮아요.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블랙홀 조심하세요. 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블랙홀은 가끔 거대한 은하 화산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가끔 폭발하죠. 저 같은데요. 하지만 용암을 분출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 현상은 주변의 물질과 가스에 구멍을 남겨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전파 망원경과 엑스선 망원경이 아주 오래전에 성질을 부린 초대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약 3억 9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단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남긴 분화구에는 우리 은하가 15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우주여행 동안 미지의 행성에 착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K2141b 같은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이에요. 언뜻 보기엔 지구와 그리 다르지 않아 보여요. 증발하고 구름을 형성하고 응축하고 비료 표면으로 돌아오는 액체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 대신 돌이 내려요. 이 외계 행성의 표면은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용암의 바다로 덮여 있어요. K2141b의 온도는 낮 동안 2760도에 달해요. 바다에 있는 마그마가 대기 중으로 증발할 정도로 충분히 뜨겁죠. 그리고 초속 1.6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초음속 바람은 이 암석 증기를 행성의 밤쪽으로 운반해요. 기화된 마그마는 식고 다시 액체가 되어 바위 위로 떨어져요. 이런 휴양지는 별로네요. 너무 뜨거워요. 전 패스할게요.